그동안 정말 말도 많았고 논란도 많았던 실손보험 개혁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란 중에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은 1, 2세대 실손 가입자의 전환이었는데요. 다행히도 1, 2세대 가입자분들의 강제 전환은 없다. 이게 결론이 되었네요. 이번에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 최종안은 지난 1월 9일 발표된 내용과 바뀐 부분도 조금 있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인 만큼 실손보험 개혁 최종안의 핵심적인 내용들만 추려서 정리해봤는데요.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5세대 실손보험을 속속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5세대 실손보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기존 가입자에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부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은 현행 4세대 실손과 거의 유사하고요. 가장 말이 많았던 비급여 항목에서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급여 부분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가장 먼저 실손보험 개혁을 하게 된 계기를 알아볼 건데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 실손보험이 낮은 자기부담 등으로 인해 과다 의료 서비스 유발 및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 그리고 실손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다수 국민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주요 문제점 3가지는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는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두 번째는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다 보장으로 필수 의료 대비 비급여가 과도하게 보상이 발생되고 있다. 세 번째는 건강보험 정책 효과를 저해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낮은 보험료로 꼭 필요할 때만 도움받을 수 있게 바꾸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의료비와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중점적으로 보상할 수 있게 보상 내용을 개편하고 보험료도 30%에서 50% 정도 낮추겠다고 합니다. 또 초기 가입자 약 1,600만 명에 대해서는 강제가 아닌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심사 없이 계약 재매입을 통해 전환시켜주겠다고 하는데요. 2013년 4월 이전까지의 1, 2세대 가입자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다 보니 보험료만 버틸 수 있다면 기존 실손 유지가 가능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당장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으시다면 당분간은 기존 실손으로 유지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사실 실손보험은 2세대, 3세대, 4세대를 거치면서 그동안 많은 개선을 실시했지만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이 오히려 확대가 되고 이에 따른 의료 인력이 필수 영역인 급여 영역이 아니라 비급여 항목이 많은 의료과로 쏠리면서 많은 역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비급여 실손보험금은 2017년도까지 4.8조 정도의 규모였던 의료비가 6년 동안 70%가 늘어난 8.2조까지 증가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2023년을 보면요. 비급여 주사료 28.9%,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는 28.6%로 실손 내 3대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두 가지만 합쳐도 50%를 뛰어넘고 있는데요. 비급여 항목의 진짜 문제는 치료 빈도가 많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 같은 도수치료인데도 제일 저렴한 곳은 8만원인데 반면 제일 비싼 곳은 50만원으로 진료비 차이가 약 62.5배나 나는데요. 경피적 경막 외강, 신경 성형술은 비싼 병원은 380만원, 최소 금액대의 병원은 20만원으로 약 360만원이나 진료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진료비가 비싸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급여 항목으로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자기 부담률이 적은 1, 2세대 가입자분들은 어차피 내가 내야 될 자기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90%, 100%까지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해 주니까요. 사실 병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낸 진료비를 받는 거고 환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결국 비급여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도 안 되고 고객들은 자기 부담금이 낮으니 비급여 치료를 부담 없이 사용하고 병원은 비급여 치료를 유도할 수 있는 수익이 많은 진료과의 의료 인력이 몰리게 되고 결국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부담은 다시 환자에게 전가가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한번 실손보험 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먼저 급여 의료비에 대한 개혁안 내용인데요. 급여 의료비는 기존 실손과 마찬가지로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먼저 입원의 경우 중증 질환자들이 많아 의료비 부담도 높고 남용 비용도 크지 않다라는 판단으로 입원 시에는 4세대와 마찬가지인 20%의 자기부담률이 적용이 되고요. 외래 비용에 대해서는 기존 4세대와는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기존 4세대 실손보험은 외래 비용의 20% 또는 병원급에 따라 만원,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다시 돌려주게 되었는데요. 병원비가 20만원이 지출되었을 때 20%인 4만원과 2만원 중 큰 금액인 4만원을 뺀 16만원을 돌려주게 되는 개념입니다. 5세대부터는 여기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20%, 병원급에 따른 1,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주게 되는데요. 만약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비교적 큰 급여 의료 항목이라면 외래시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급여 의료비로 30만원을 지출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의료 항목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60%인 의료 항목입니다. 4세대 기준으로 하면 30만원에 20%인 6만원을 뺀 24만원, 거기에 통원 한도가 20%니까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5세대부터는 30만원에 60%인 18만원을 빼고 12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외래 진료 시 급여 의료비 부담은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임신 출산에 대한 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준다라는 건데요. 기존 실손에서는 보장해주지 않았던 제왕절개, 난임치료 등 임신 출산 질환 중 0코드에 대해서는 실손으로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저출산 시대라고 하는 만큼 희소식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보장이 대폭 축소된 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점점 체감이 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비급여 의료비입니다. 비급여는 우선 중증인지 비중증인지에 따라 보장이 달라지는데요. 중증질환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산정특례제도 대상에 포함되는 질환들을 말합니다. 이 중증질환의 경우에는 기존 4세대 실손과 동일한 입통원 합쳐 연간 5천만원 한도로 보상을 하고 입원 시 자기부담률은 30%, 외래 시엔 의료비 30% 또는 3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회당 20만원 한도까지 보장을 해주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기존 4세대 실손에서는 비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종합병원 이상 병원 입원 시에는 500만원 한도로 적용이 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자기부담 상한제가 급여 200만원까지만 적용되어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상당했는데요. 비록 종합병원 이상급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기는 해도 중증 환자분들한테는 비급여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비중증 비급여 의료비인데요. 보장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기존에는 없었던 입원 시 회당 300만원 한도가 적용이 되고 자기부담률도 50%에 달합니다. 심지어 외래 시엔 회당이 아닌 일당으로 20만원으로 적용되는 바람에 하루에 2번 통원 치료를 받아도 한 번밖에 보장받지 못하고요. 자기부담금도 비중증 비급여 통원 의료비에는 50% 또는 5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장됩니다. 면책사항에도 기존 실손에서 보장하지 않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 등에다 3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가 면책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MRI, MRA가 빠져 있기는 하지만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상 부분은 5세대 실손의 약관을 확인해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장 자체가 특히 비중증 비급여에 대해서는 현저히 나빠졌다라고 볼 수는 있죠.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요약하자면 급여 의료비는 입원 시에는 4세대 실손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외래 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또는 20%, 1,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걸로 다소 불리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 임신 출산 질환에 대한 급여 의료비 보장이 가능해졌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 환자의 경우 4세대 실손과 동일하게 보장이 되고요.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에서는 자기부담 상한제 500만원이 적용이 됩니다. 반면 비급여 의료비 중 비중증 환자는 전체적으로 보장이 대폭 축소되었고요. 면책사항에 3대 비급여 항목 일부까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가입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전환 이슈인데요. 1차 발표 내용에 법령 개정으로 강제 재매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한 이슈가 되었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강제성이 없이 희망자에 한해 재매입을 추진하겠다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즉 희망하는 분들만 금융감독원 공고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하고 계약 재매입을 실시하고 미희망자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계약 재매입을 실시했을 때 무심사로 전환을 허용한다라고 밝히면서 병력 때문에 전환을 꺼리던 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특히 4세대 실손으로 전환 시에는 명목상 무심사이기는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별도 심사를 거쳐 전환을 해줬는데요. 이 때문에 보험료는 부담이 되는데 정신질환 이력으로 전환을 하지 못했던 분들께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정되는 5세대 실손보험은 2025년도 말 출시를 목표로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재가입 주기가 없는 1, 2세대 가입자분들은요, 강제 전환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다면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 밖에 재가입 주기가 포함된 실손 가입자분들은 어차피 기간이 지나면 재가입 시 5세대로 가입할 수밖에 없으니 5세대 실손의 보장 내용을 잘 알고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실손보험을 종신보험과 같은 평생보험이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실손보험이 주기에 따라 보험사의 손해율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갱신형 보험이라는 점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40세 기준 재가입 주기가 없는 3년 갱신 구실손, 3년 갱신 표준화 실손 가입자분들의 보험료가 60세에 70세가 되면서 대폭 인상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년 갱신 구실손 가입자는 70세 기준 66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가는 노년기에는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실손보험의 개혁안은 계속해서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부담되는 보험료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5세대가 나오기 전 4세대로의 전환을 통해 실손보험료를 절감하고 그 차액으로 수술비, 암보험, 비급여 암치료비 보험 등 비갱신용으로 유지할 수 있는 종합보험을 꼭 대체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1, 2세대 실손으로 20만원을 납부하고 있다면요, 4세대로 전환을 해서 실손은 3만원대로 줄이고요, 나머지 17만원 중 9만원, 10만원 정도 선으로 이 비갱신용 종합보험으로 대비를 해두면 4세대 실손의 부족한 보장 부분을 이 종합보험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비갱신형은 보험료도 오르지 않고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시기를 기다리며 납부할 수 있잖아요.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남은 기간은 보장만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4세대로 전환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모든 1, 2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병원에 갈 일도 거의 없고 실제 보험금 청구도 한 적이 없어서 보험료 대비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을 제가 대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병원에 자주 가고 청구할 일이 많은 1, 2세대 가입자분들은 그래도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보통 병원에 대한 이력이 많아서 다른 보험 가입할 때 제한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보험 종착지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전체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보험을 설계부터 청구, 보상,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항상 저희 보험 종착지는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올바른 보험 정보, 달빠른 보험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